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청마고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합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영입니다. 로맨스와 판타지 좋아하는 꽁칠입니다. 네, 이번 주도 조조가 일정이 너무나 바빠서 이번 주도 녹음에 참여는 하지 못했고요. 조조가 없는 자리까지 저희가 아주 꽉 채워서 이야기를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댓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날님께서 저희 159화 넷플릭스 신작 나이브스 아웃 2 글래스 어니언 리뷰에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까날님께서도 이 글래스 어니언 보시고 후기를 나눠주셨는데요. 글래스 어니언이 그렇게 나쁜 영화가 아니지만 아무래도 2에서 좋았던 부분을 1하고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주인공인 우리 브누아 블랑이 너무 뛰어난 탐정인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2에서는 아무래도 이 단점이 좀 부각된 느낌이다. 진짜 탐정력이 약간 조연 같은 느낌이 좀 딱 좋은 포지션이지 않나. 근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글래스 어니언이 풍자하고 있는 실존 인물을 몰라서 재미가 없다는 것도 좀 이해가 갔대요. 그 듀크 코디의 모델이 얼마 전에 그레타 툰베리와 킵에 붙었다가 킵의 내용 때문에 현재 위치가 들통나서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앤드류 테이트라는 이야기를 영화를 본 다음에나 알게 되었네요. 그렇구나. 와, 근데 진짜 까날님 말처럼 뭔가 영화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느낌이다. 그러게. 이거 충격적이다. 이거 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너무 궁금하네. 저는 보긴 봤거든요. 오. 신기하다 진짜. 그러게. 네, 그리고 까날님께서 160화 저희 미스터리 추리 장르 추천에서도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트로이 1002님께서 엉덩이 꼴 때문에 너무 웃겨서 댓글을 안 달 수가 없어요. 안 자르고 그냥 내보내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저희 이거 녹음할 때 진짜 정말 빵 터졌는데. 네. 그 웃음소리가 어쨌든 다 너무 터져가지고 살릴 수 없는 게 아쉬웠답니다. 진짜로. 정말 뒤늦게 왓플릭스를 알게 되어 매일 설거지 타임에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설거지나 하고 싶을 정도로 푹 빠져있어요. 설거지 메이트. 너무 좋다. 아니 그리고 데이비 핀처를 데이비 린치라고 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도 재밌어요. 키키키키키키키. 오게티 계속 제보해도 되나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제보해주세요. 저희 많을 걸요, 이런 실수 진짜 개 많을 것 같은데. 저희는 티가 많은 인간들이랍니다. 이름 데이빗은 같잖아요? 이름만 같으면 됐지 뭐. 너무 웃겨요. 진짜 웃기네. 감사합니다. 네, 밀레니얼 얘기한 것 때문이죠. 네, 밀레니엄 때문에. 맞아요. 밀레니얼이라고 해서 또. 밀레니엄. 네. 참나. 즐겁네요. 이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민망해서 계속 웃는 거 봐. 아니 엉덩이 꼴 너무 생각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겨. 진짜 너무 웃기네. 우울할 때마다 생각해야겠어. 잘라서 벨소리로 하세요. 불쾌한 엉덩이. 근데 약간 좀 수치스러운 게 평소에 불쾌한 골짜기를 생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가 머릿속에 엉덩이 꼴을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들켜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워 정말. 그렇게 조목조목 얘기해주니까 더 웃기네요. 웃겨. 그냥 우리는 엉덩이 거리라고 부르자 그냥. 불쾌한 엉덩이 골짜기? 불쾌한 엉덩이. 저희 다음 코너인 문화생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생은 왜 웃어요? 이번 문화생활 웃지 마세요. 이번 문화생활은 바로 새우입니다. 자, 진정하세요 지금. 진정해. 꽁치 나갔다 와. 세수하고 오세요. 자, 새우 무슨 문화생활을 즐기고 오셨나요? 저는 사실 이번에 정말 푹 빠져서 본 드라마가 있어요. 뭔데요?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안도르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안도르? 이게 그 스타워즈 시리즈
드라마인데요. 요즘 뭔지 디즈니 아시죠? 플러스에서 엄청 핫하던데 그 네. 드라마가. 맞아, 들어봤어요. 그 로그원 혹시 영화 보셨나요? 스타워즈? 우리 다 보지 않았어요? 다 봤어요? 로그원이 그거 아닌가? 나 맨날 헷갈리네. 그거 아닐 거야 아마. 안 봤어요. 저는 기억 안 안 나. 본 것 같아요. 그 로그원이 보통 로그원. 네, 로그원. 봤나? 근데 저 그때 스타워즈 우리 효덕이랑 한 다음에 저 완전 푹 빠져가지고 봤어. 다 봤었는데. 봤어요, 로그원. 그게 제다이 얘기가 아니고 그냥 발랑군들 개인의 저 아니다.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발랑군의 한 명으로 나왔던 카시안 안도르라는 사람의 어려워. 외전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발랑군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좀 길게 풀어놓은 드라마인데 이게 진짜 정말 대박인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친구랑 너무 좋아가지고 마지막 칼을 아껴서 한 대 모여봤어요. 혼자 보고 싶지 않다고.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시즌 1이 끝났고 이게 지금 해외에서도 인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시즌 2가 2024년에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이거 근데 알고 봐야 돼요? 좀 배경을? 로그원을 보면 좋죠. 왜냐면 안도르라는 사람이 왜 반란군에 들어갔는가 얘기니까. 근데 로그원을 보려면 또 뭘 봐야 돼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봐도 돼요. 그러니까 스타워즈 세계관을 대충 알고만 있다면 네. 그 제국에 맞서 싸우는 반란군들이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알면은 이제 괜찮은 건데 그 로그원은 그거예요. 아예 그 스타워즈 시리즈가 시작하기 전에 얘긴 거예요. 정말 그 한 줄로 시작하는 이야기거든요. 뭐 무슨 제국의 뭐였지? 데스스탄가를 뭔가 파괴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진짜 그런 한 줄을 가지고 그걸 이제 로그원으로 찌 길게 늘려놨는데 그 와중에 안도르라는 인물을 또 찌 늘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오, 대단한 이야기인가 보다. 네. 근데 이 리뷰가 되게 쩐다. 한 솔로를 넘을 수도 있다. 근데 전 진짜 가능하다고 봐요. 진짜. 그러니까 이 안도르라는 사람이 반란군 그 약간 대령 같은 사람인데 반란군의 일을 위해서라면 더러운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 약간 이런 설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의 그 서사를 보여주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근데 진짜 그때 한참 빠져가지고 맞아. 꽤 많이 봤고 맞아. 완전 푹 빠졌었는데 또 안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 벌써 근데 2-3년 전일걸요? 그때 우리 한참 봤을 때가. 저 3년 전은 되겠다 진짜. 다시 봐봐야겠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특히 더 한국인들한테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보면서 약간 민중의 그런 아. 민주화 운동이나 그 일제 시대 때 그 독립 운동 있죠. 그게 좀 있어요. 그 감성. 네, 그게 있어요. 그게 너무 멋있어. 뽕이 차올라요. 막. 반란의 불씨 속 혁명의 상징. 맞아, 혁명 뭐 이런 거. 오. 제다이 이런 사람들은 되게 영웅이고 특별한 힘을 가진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 안도르라거나 로그원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평범한? 일반인이에요, 진짜. 반란군? 네. 그리고 아니면 제국에서 진짜 일개 병사로 일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재밌겠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거대한 제국이라는 거에 맞서 싸우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쓰러져가고 이름이 남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동학농민 운동의 민초. 농민들. 지금 봐, 눈들 다 빛나는 거 봐.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엘리트 운동이 아니라 민초들의 냄새.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다이도 너무너무 멋있고 되게 그 매력적인 인물들이지만 저는 이 서사들에 더 약간 매력을 느껴서 한번 보세요, 진짜. 일단 연출 로그원 보고 안도르. 그러면 제일 좋고. 근데 그게 그냥 봐도 아니어도 돼요. 되고. 네, 그냥 안도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로그원 봐도 돼요. 그래서 저는 안도르 보고 다시 로그원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로그원 봤을 때 몰랐던 디테일들이 이 드라마 안에서 이제 쌓이니까 더 눈물 주룩주룩 나는 거죠. 이제. 몇 편이에요? 이게 지금 12부작이네요. 이 시즌 1이. 저는 그러니까 강추입니다. 저는 이거가 아마 2023년의 베스트 중 하나일 거예요. 와, 벌써요? 네, 진짜 최고예요. 혹시 볼게요. 거의 뭐 태어났으면 봐야 할 수준. 정말 레알. 이거 진짜 리얼이야. 봐야 할 너무 많아. 짜증나게. 제가 앞으로도 이거 언급 많이 안 할 건데 이거는 이제 할게요. 지금 벌써 남발하고 계시는 거 우리 아니에요? 언제 짝수를 그거 태어났는데 아직도 안 봤어? 이거 괜찮다 이거. 참나. 네. 네. 아무튼 보겠습니다. 네. 네, 보겠습니다. 궁금하다. 짝수와 영업하죠. 저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더글로리를 했었습니다. 더글로리가 이제 일종의 복수
극인 셈인 거죠. 그래서 이번 짝수와도 복수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영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어떤 걸 들고 오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밑밥을 좀 깔자면 너무 괴로웠어요. 네, 정말 힘듭니다. 자, 제가 아까도 침 튀기면서 이 두 분한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복수 콘텐츠는 필연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너무나 괴롭다. 그 부분을 좀 세련되게 잘 연출한 게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영화를 고르는 게 영화 드라마 모두 고르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몇 편은 좀 괜찮겠네 싶어서 플레이했다가 진짜 바로 끈 것도 되게 있었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나머지 두 분 또 어떤 걸 들고 오셨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요. 자, 그러면 우리 돌아가면서 키워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상사입니다. 상사. 솔깃한데? 저는 마을 마을을 위한 복수? 마을 마을에게? 전체? 저는 누구에 대한 얘기는 좀 하면 스포일 것 같아서 누구를 위한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딸을 위한. 딸을 위한 복수. 예. 쓰리빌보드? 아닙니다. 쓰리빌보드 생각을 했지만요. 너무 유명하죠? 너무 그렇죠. 마을이 좀 궁금한데요. 마을을 듣고 마을부터 듣겠습니다. 마을의 복수가 뭔지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제가 가져온 작품은 영화 드레스 메이커입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네, 저도 사실 이전에 이제 좀 재밌는 복수 콘텐츠, 복수 영화 뭐가 있지? 라면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정착을 한 작품인데 일단 방금 전에 창마가 이야기했던 그 잔인하게 피해자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 허들 있죠. 그것이 이 영화는 비교적 낮아요. 그 일이 벌어진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가의 과정에 집중한 작품이고요. 그런 게 많아져야 돼. 맞아. 그리고 그거를 무엇보다 되게 안 무겁게 다뤘어요. 장르가 심지어 코미디입니다. 2015년에 개봉한 영화고 뭐 한 2시간 정도 딱 그냥 기본적인 러닝타임이고 왓챠에서 보실 수 있고요. 조금 생소한 감독이었는데 조슬린 무어하우스라는 분이 만든 영화예요. 이분이 이제 찾아보니까 되게 많은 상을 받으신 그 여성주의 관점으로 영화를 만드는 걸로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케이트 윈슬렛과 리암 햄스워스 등이 출연합니다. 얼굴 보면 알만한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특히 저는 케이트 윈슬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트 윈슬렛의 작품 보는 눈을 되게 신뢰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 믿고 플레이를 했고 추천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이고요. 제 느낌에는 소설이 훨씬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내용이 진짜 방대하거든요. 줄거리가 어떠냐면 배경이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상의 마을 던가타예요. 진짜 작은 마을이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없어요. 그냥 건강한 거리 유지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뭐 되게 그런 입소문도 엄청 막 빠르고 그런 정말 폐쇄적인 공동체입니다. 그 우리의 주인공 케이트 윈슬렛이 주인공 틸리라는 여성을 맡았는데요. 오래전에 아주 어린이일 때 쫓겨난 고향 던가타에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영화 오프닝이 되게 좋거든요. 그 오프닝에서 케이트 윈슬렛의 연기도 그렇고 그 한밤중에 딱 그 재봉틀이 있는 짐 가방 하나를 들고 탁 내려놓으면서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엄청 멋있게 빼입고 왔어요. 담뱃불을 탁 붙이면서 내가 돌아왔다 이 나쁜 새끼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나즈마키 이렇게 뱉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틸리는 왜 쫓겨났고 왜 돌아온 걸까? 던가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작은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을에 유일하게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거예요. 딜리는.
그래서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자라가는데 너무 쬐끄만 마을인데 뭐 그냥 다들 짐작을 하고 막 이제 뭐 누군지? 저 여자는 뭐 무슨 걸레니 어. 뭐 이런 말들이 막 이제 당연히 막 했던 거죠. 각종 억측과 비난을 들어가면서 딸을 키웠고 이제 딸인 틸리 역시 동네 사람들한테 계속 눈총 받고 막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나오면은 약국 아저씨가 딱 잡고 나가는 애 옷 딱 잡고 이 걸레 같은 년애야 딸내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속삭이는 미쳤다. 그런 진짜 이상한 마을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놀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막 그런 장면들이 더 글로리 일화처럼 막 잔인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되게 그 어떤 분위기랑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얘가 되게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했다는 거를. 이제 그러다가 틸리가 이 동네의 그 유지 돈 많은 집의 아들을 살해했다라는 혐의로 쫓겨난 거였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틸리는 자기가 살해했다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도 엄마한테 이제 물어보죠. 엄마 근데 내가 죽인 게 맞아? 나는 기억이 안 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와 보니 그 긴 세월 동안 혼자서 이제 살았던 엄마는 완전 이제 그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이고 딸을 잘 못 알아보는 것처럼 이제 초반에 나와요. 이제 그러면서 엄마를 거두고 다시 이 마을에서 어떤 뭔가 내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 보려고 이제 합니다. 틸리가. 근데 어떻게 생계 유지를 하느냐. 그 쫓겨난 뒤 파리나 이탈리아 이런 데서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들한테 옷 만드는 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솜씨 좋은 의상 디자이너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재봉틀 가지고 이 고향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입지를 쌓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혹자는 이렇게 이 영화에 대한 평을 남겼더라고요. 여자의 복수는 재봉틀로 한다. 여튼 그렇게 줄거리가 풀리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장점은 일단 저는 케이트 윈슬렛인 것 같았어요. 케이트 윈슬렛이 독보적인 어떤 무게감을 갖고 빛이 나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수가 장르인데 코미디가 장르예요. 네, 이게 재밌어요. 되게 유쾌하고 되게 힘들지 않아요. 영화를 보는 게. 그리고 스스로 어쨌든 자기 자신이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할 지경에 이른 이 주인공의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는 서사라는 것도 복수를 컨셉으로 한 영화에서 잘 보지 못했던 거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폐쇄적인 이 공동체의 폭력에 희생되는 이 틸리 말고도 그 다른 희생자들이 좀 있어요. 그 희생자들의 캐릭터들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재밌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아까 소설이 훨씬 재밌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분명히 소설에서는 더 이 캐릭터의 변화나 그런 것들이 잘 담겨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에 그걸 다 담기에는 좀 힘들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케이트 윈슬렛이 너무 압도적인 존재감이 있는 배우다 보니까 사실은 이 캐릭터는 변화하는 캐릭터거든요. 영화 내에서도. 근데 이게 첫 장면에서부터 저는 이미 틸리가 너무 단단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느껴져가지고 이 변화하는 걸 따라가는 게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릴 때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 틸리라는 캐릭터는 내가 돌아왔다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은 되게 아직 자기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고 나는 왜 떠나야 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으며 나의 이 엉망진창이 된 이 삶이 혹시 내 탓인가? 그러니까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난 저주에 걸린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는 캐릭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케이트 윈슬렛이 너무 멋져버려가지고 초반에 잘 안 잡힌 것 같다는 저의 느낌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하고 보시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되게 즐겁게 볼 수 있는 카타르시스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되게 전에 본 적 없는 그런 느낌의 영화 같아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왓챠요. 그래서 되게 왓챠 이제 평 보잖아요. 왓챠 평들을 보면 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부산 영화제에서 이제 처음 소개됐었고 한국에는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패션은 우아하게, 복수는 화려하게.
다음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스릴러를 들고 온 것 같은데요. 오. 저는 바로 세븐데이즈라는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들어는 봤어요. 이 영화가 되게 또 옛날 영화예요. 이게 한국 영화인데요.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어린 시절 창마에게 스릴러 영화를 입문하게 해준 한국 영화입니다. 네, 이 스릴러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한 영화였어요. 그 원신현 감독님 작품이고요. 그 살인자의 기억법이랑 봉오동 전투를 연출하셨던 감독님의 옛날 작품입니다. 그리고 출연하신 분들이 김윤진 배우, 김미숙 배우, 박희순 배우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기 아빠도 나오셔요. 태기 아빠? 태기 아빠, 그 아. 최무성 배우가 나오시는데요. 이게 벌써 2007년이면 진짜 옛날이잖아요. 한 16년? 이 배우분 또 엄청 달라요, 얼굴이. 젊을 때. 아주 반가운 얼굴이랍니다. 네, 이 영화는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김윤진 배우가 연기한 유지연 변호사가 주인공입니다. 그 승률 100%에 가까운 진짜 엄청 뛰어난 능력 있는 변호사인 거예요. 내 딸 은영이와 둘이 사는 싱글맘이에요. 근데 이렇게 승률이 100%에 가깝게 뛰어난 변호사면 엄청 바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한테 항상 늘 미안해요. 애랑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지 못해서.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딸 은영이 학교에서 이제 운동회가 열려서 지연은 큰맘 먹고 이 운동회에 참가를 합니다. 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무려 이 운동회에서 은영이 유괴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죠. 유괴범에게 전화가 와요. 유괴범이 지연에게 은영을 다시 보고 싶다면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냐? 바로 얼마 전 이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젊은 여성이 살인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지연이 변호를 해서 무죄로 풀려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딸을 다시 볼 수 있는 조건인 거죠. 그래야만 이제 이 딸 은영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겠죠. 지연은 진짜 이 새끼가 누군지 도대체 찾아서 족치고 동시에 은영도 살리고 싶고, 근데 은영을 살리려면 지금 그 살인자를 지금 무죄로 풀려나게끔 자기가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정신이 나가 있던 이 지연은 결국 결심을 합니다. 어쨌든 이 용의자를 변호를 해서 무죄로 풀려나가게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며 변호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게 왜 복수 영화냐 하면은 더 이상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 딸을 위한 복수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영화고요. 이 영화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저도 처음 이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재밌어서요. 그래서 그만큼 재밌는 영화였고 물론 지금 이게 벌써 한 15년, 6년 지났으니까 지금 보면 워낙 그 사이에도 좋은 이런 스릴러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좀 저희도 눈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 한국 영화에서 제가 스릴러 진짜 많이 봤는데 대부분은 실망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되게 그래도 잘 만들었다. 정말 재밌다. 참신하다라고 느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참 네, 이것만큼 좋은 스릴러 복수 영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꼭 한번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것은 이제 왓챠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수 영화 이번에 찾으면서 진짜 드라마도 그렇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예전에 저희 팟캐에서 그 아카데미 수상 특집으로 다뤘던 것 중에서 제가 영업했던 프라미싱 영 우먼이 있거든요. 그 영화도 복수 영화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진짜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 전 처음 복수 소재로 했을 때 딱 그게 바로 떠올랐거든요. 근데 한번 저희가 영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가져오지는 못했었는데 네, 그 정도로 아까 꽁치가 처음에 그 자기 거 영업했을 때도 피해를 당하는 그 사건 자체보다는 이제 그 후의 이야기에 더 집중한 영화라고 했잖아요. 네. 프라미싱 영 우먼도 사실 그런 부분이고 물론 그게 피해자의 회복뿐 아니라 이제 피해자의 복수가 더 주가 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피해당하는 사실이 되게 되게 오락적이라거나 그런 흥미거리로만 소비되지 않게끔 연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복수 영화 드라마에서. 근데 그걸 되게 잘한 게 프라미싱 영 우먼이다. 그리고 세븐데이즈도 그걸 장르적으로 되게 잘 살렸다. 네,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다음은 저는 메이햄이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메이햄. 하는데요. 보니까 두 분은 다 안 보셨다고 하고 조조도 당연히 안 봤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약간의 B급 영화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스티븐 연이 나와요. 스티븐 연이 나온다고? 그럼 한번 궁금한데? 근데 이제 개봉을 안 했어요, 이 영화가. 바로 그냥 OTT로 넘어왔는데 이게 약간 스티븐 연이 원래 워킹데드에서 인기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약간 그런 비슷한 설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슷하네 해가지고 더 약간 궁금증을 일으켰던 영화인데 개봉은 2017년에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 왓챠, 뭐 웨이브 뭐 이런 데서 많이들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는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보는 상사를 향한 복수 이야기고요. 이게 왜 개봉을 못했는가 뭐 이해가 좀 돼요.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애매해서 못한 느낌? 뭐 말씀드렸듯이 B급 영화 느낌이 좀 풀풀 나고 19금에다가 약간 슬래셔 무비인가? 약간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게 일단 그런 거 못 보는 제가 잘 봤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나름 재밌게 봐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일단 스티븐 연은 이제 데릭이라는 이름의 이제 엄청 큰 로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약간 좀 직급이 높아요, 보니까. 쓰레기 같은 회사라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자기는 이 뷰도 좋고 높은 층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다는 그런 뭐 성공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능력도 인정받고 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편 그 세계에는 되게 이상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유행 조짐을 막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또 놀라운 게 이제 코로나 전에 만들어진 영화니까 이게 코로나보다는 차라리 좀비 영화랑 비교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바이러스 이름은 ID7이라고 불리는 바이러스고 감염이 되면은 이제 눈 한쪽 이제 충혈이 되는 모습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걸리게 되면 약간 인간의 약간 충동 뭐 본능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이성적으로 자제가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모든 게 다 증폭되고 극대화되고 막 이래서 막 폭력, 뭐 섹스, 뭐 이런 감정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실제 사례 중에 어떤 사람이 이거에 감염돼가지고 자기 분노 제어를 못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법적 공방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살인이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판결 사례까지 있어요. 약간 이상하죠? 근데 아무튼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 대릭이 다니는 회사에도 이 바이러스가 퍼질 조짐이 이제 보이는 거죠. 오래된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이제 막 이렇게 유행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걔네 회사에 어떤 컵에 클로즈업이 빡 되면서 그거 뭔지 아시죠? 다 같이 물속에 ID7 같이 생긴 바이러스가 둥둥 떠다니고 있고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코미디, 블랙 코미디 같은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물을 대릭이 쫙 마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랑 또 별개로 대릭한테 큰 시련이 하나 찾아오는데 회사가 뭔가 누군가 직원이 잘못을 해가지고 회사에 큰 손실을 이제 입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이 되게 정치질 잘하고 사장이랑 친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자기 잘못이 아니라 대릭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이제 음모를 꾸민 거죠. 근데 대릭이 내가 한 게 아닌데 지금 나 이제 음해당하게 생겼네 해가지고 직접 사장이랑 가가지고 저 이거 아닙니다 했는데 하지만 결국 뒤집어 쓰고 해고를 당해요. 그래서 막 해고 당한 것도 열받는데 그 회사 쓰레기 회사라고 했잖아요. 직원들 되게 비정하고 못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대릭을 이렇게 긁어놓는 거죠. 그래서 대릭이 이제 막 하면서 이제 사무실 짐 다 챙겨가지고 로비까지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제 밖에서 방호복 입은 사람들이 못 나오게 막더니 이제 봉쇄를 시킨 거죠, 회사를. 그래서 이 회사 이제 ID7에 노출돼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봉쇄하겠다. 이제 저 건물 전체적으로 이제 뭐 치료제를 이렇게 했으니까 8시간 이후에는 그게 괜찮아진다. 치료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 다 막 뭐라고 막 웅성웅성 하는데 이미 막 근처에서는 다들 그 분노 바이러스가 막 터져가 막 패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막 눈 시뻘개져가지고 대릭도 그냥 있다가 갑자기 분노가 막 치밀어가지고 사람 때리고 막 이래요.
그렇게 하는 상황에 이제 문득 아까 말한 사건 판례가 생각이 나는 거지. 로펌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8시간 안에 뭔 폭력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거네? 약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가야겠어요? 그 대표가 있는 데를 다 가야겠죠. 대표는 맨 꼭대기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표랑 끝장을 본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가는 건데 이제 마침 거기에 또 그 회사의 고객으로서 와 있던 그러니까 일반 소시민인 멜란이라는 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약간 대출 사기 같은 거를 당해서 집이 뺏길 위험이 있는데 이 회사에서 제대로 이제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가 이제 대리기랑 엮여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만의 그 분노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합심하는 그렇게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게 이 바이러스가 되게 좀 개성이 있잖아요. 이게 특이한 게 좀비처럼 아예 모든 나의 이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존재해. 나의 자아는 그대로 인식하는데 그냥 이 감정을 어떻게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네. 그냥 다 사람 죽이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대리기의 경우에는 그 부당한 해고가 일단 자기 분노의 어떤 그 점이고 그리고 아예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이용해서 나 지금 이거 분노 막 미치겠는데 이거를 대표를 죽이는 데 쓰자. 약간 그렇게 이성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 폭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또 이게 8시간 이후에는 바이러스가 없어질 것이고 이 지금 이후의 행동은 범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8시간 안에 끝내야 돼 이거를.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 난장판이 해결이 될 거라는 그 약간 정해진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특이한 거예요. 아예 아포칼립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재밌어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고편 봤을 때는 너무 막 나가는 B급 영화인가 싶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조금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잘 봤을 정도면 뭐 그런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충분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구성도 되게 재밌어요. 아예 지하부터 시작하거든요. 대릭이랑 그 멜라니가 지하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급이 올라가는 거야. 설국열차?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그 직원들, 그러니까 대릭에게 막대했던 직원들, 멜라니에게 뭐 약간 잘 안 해줬던 뭐 그런 직원들, 그런 사람들이 빌런처럼 또는 중간 보스처럼 딱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걔네는 이제 하나씩,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대표층까지 가면은 특정한 카드가 아니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드를 쟁취해야만 되는 거지. 어떤 직원에게 있는 카드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가 좀 있어요. 약간 오락적인 요소가 크죠. 근데 이제 이런 재미들은 B급 감성이 많이 이렇게 쳐져 있다. 그리고 약간 폭력적이기는 하다. 피가 튀긴다.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되는데 되게 딱 킬링타임 영화로 너무 좋은 네, 그런 컨텐츠고 그래서 이제 대릭이 과연 그 8시간 안에 사장을 어떻게 할 건가? 진짜 죽일 건가? 8시간이 지나면 그냥 우리 사는 거랑 똑같은데? 그런 궁금증이랑 또 이미 이제 해고를 당했고 그럼 대릭은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 약간 이런 것도 끝나고 나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냥 깔끔한 영화예요. 좀 이 영화 후기 보면은 진짜 속 시원하다. 다들 감정이입을 하면서. 다들 이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꼭 이게 상사라기보다는 그냥 일하는 주변 사람들. 그래서 그 층층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오피스 집기들 이런 걸 활용 진짜 잘해요. 뭐 호치케스 이런 걸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공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되게 저는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셋 다 엄청 다른 장르를 들고 왔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까보니 그렇네요. 조조도 들고 왔으면 완전 달랐을 것 같아요. 맞아. 애니메이션 이런 거 들고 왔을 것 같아요. 저 저번에 칩밴드 그거 너무 진짜 귀여워가지고. 진짜. 복수 소재로 이렇게 영화를 들고 와봤습니다. 네, 정말 고르기 쉽지 않았는데요. 다른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보셨던 복수나 이런 드라마, 영화 중에서 재밌었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은 견딜 수 있는 걸로 부탁드려요. 재밌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박찬욱 영화 옛날 거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걸 하면서. 복수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튼. 예, 아무튼 다른 분들도 좀 재밌게 보신 견딜 수 있는 것들, 좋은 것들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번 영업하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에피소드에 또 재밌는 콘텐츠 한번 얘기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둔.